자, 수업을 해볼까요? 어색하네. 안녕. 야, 오늘 경우의 수 수업 해볼 거예요. 순열과 조합. 고등수학 하의 마지막 단원이고, 오늘까지 수업하고 나면 이제 끝인데, 이 수업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센수학 C단계 복습하고 다 여러 가지 복습을 할 건데, 코로나 시대가 오래되니까 좀 느낌이 방학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방학 아니고 학기 중이죠.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엄밀히 얘기하면 시험 한 달 전쯤 된 거거든. 지금 한 달 좀 넘었구나. 그러니까 10월 중순쯤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시험 한 달하고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제 진도 끝나고 시험 대비 시작할 때쯤이 얼추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로써 진도는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시험 대비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학원에 안 오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자, 오늘 마지막 단원 순열조합 해볼게요. 순열과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이고, 그 영훈이는 아마 미리 한번 배웠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아,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다. 학교 그 센수학 교재 그대로니까 센수학 교재 참고하면서 보세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집합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용어를 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안 나오는 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시행이 뭐냐면 어떤 일을 벌인다는 뜻이야. 뭐 주사위를 던진다라든지 동전을 던진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 자체를 시행이라고 해요. 그 시행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를 공간이라고 불러. 정확하게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공간은 흔히 S라는 문자를 많이 쓰고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공간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건 6개가 공간이 되는 거지.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뭐 모서리로 섰어요. 이딴 거는 꺼지고, 수학적으로 좀 가능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만 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의해서 사건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중요해. 사건이 뭐냐? 사건은 보통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공간 S의 부분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공간 안에서 홀수가 나온다라는 사건으로 정의되니까 1, 4, 5 이렇게 정의되는 거지. 그래서 시행에 의해서 공간이 생기고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사건이 생겨. 그리고 그 사건의 원소가 정해지면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쉽게 이해하려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건이 뭔지를 이렇게 집합으로 나열할 수 있으면 제일 완벽해요. 자,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웠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지금 지우개가 물기가 있어서 그래. 깨끗이 닦느라고. 먼저 하회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회 법칙은 뭐냐? 두 사건 A, B가, 사건 나오죠?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라지 m, 스몰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 더해주면 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개. 그러니까 홀수 또는 짝수 이렇게 얘기하면 3개 더하기 3개에서 6개가 된다 하고 끝나는 거지. 자, 예시 밑에 있는데 보면 되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럴 때는 두 수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는 좀 앞에 거랑 상황이 좀 다른데, 여기 이 예시가 좋아. 길이 있어. A에서 B로 가는데 B에서 C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가는 길은 2개, 여기서 가는 길은 3개. 그럼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다 그러면 B를 거쳐 C를 가요. 즉 동시에라는 건 시간적인 동시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논리적인 동시를 말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2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개. 그래서 2 곱하기 4만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왜냐면 첫 번째 A1으로 갔다가도 하나, 둘, 셋 가능하고, 얘로 갔다가도 하나, 둘, 셋 가능하기 때문에 총 6개가 되는 거지. 이게 곱의 법칙.
결론을 내리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음은 수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번 단어 이름이 수년 좋아하잖아. 진짜인데 수년이라고 하는 건 글씨 잘 안 보이긴 한데 P라는 기호를 쓰고 N, R. P는 퍼미테이션의 약자고요. 줄 세우다, 뭐 순서를 정하다, 차례대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N개 중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라는 뜻이야. 예시를 들어볼게. ABC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 이 세 개를 가지고 줄을 세우고 있어. 그러면 그냥 ABC 가능하죠? 그 다음 ACB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 BAC 가능하고, BCA 가능하고, CAB, CBA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네요. 이것을 기호로 쓰면 3개 중 3개가 다 줄 서는 경우 3P3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번에는 A, B, C, D까지 있어. 그 중에 2개만 뽑아볼게요. 그럼 기호로는 4P2 이렇게 될 거고, 뭐 A, B 순서가 이렇게도 될 거고, A, C도 되고, A, D도 되고 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6이고 얘는 계산 12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들만 같은 거 쓸게. 맨 앞자리는 3가지.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그 A가 맨 앞자리에 어떤 문자가 하나 정해지면 그 다음 줄은 맨 앞에 있는 거 못 쓰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 그리고 1가지로 줄어들죠. 그래서 6가지 나오면 얘는 4개 중에 2개만 뽑기로 했으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가 다 가능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하나 썼으니까 3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12개 하고 끝. 이게 퍼뮤테이션, 즉 수열이에요. 이 문제 속에서 수열의 계산법이 다 나왔는데 수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야, 이게 깨끗하게 지워지긴 하는데 물로 지우니까 이거 말르느라 시간이 걸리네. 자, 그럼 퍼뮤테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풀면서 약간 힌트가 나왔는데 NP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그 다음은 하나 뺀 N-1, 그 다음은 N-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가냐면 R개를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쓰면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쓰면 돼. 예를 들어 5P2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줄 세운다는 뜻이고 5 곱하기 4 이렇게 2개만 하나씩 거꾸로 내려가면서 2번만 하면 돼. 그래서 20 뭐 예를 들어 10P3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 계산 다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로 써요. 자, 그러면 N, P, N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이것을 우리는 N 팩토리알 이렇게 쓰죠. 팩토리알도 나왔으니까 설명해주면 이 느낌표라고 해서 생긴 얘를 수학적 연산 기호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은 뭐 예를 들어 5 팩토리얼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곱해라 라는 뜻이야. 팩토리얼 연산이 먼저 나오고 순열이 나온 게 아니라 순열 연산을 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의 기호를 만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웃긴 게 생겨. 자, MPN을 하기 전에 MPR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보여줄게.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야, 이씨 안 말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자, MPR을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 건데 결국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5p2를 먼저 위에다가 5 팩토리얼을 그냥 쓰고 여기를 5 빼기 2한 3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5, 4, 3, 2, 1인데 이 뒤에 있는 3, 2, 1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5 곱하기 4 이렇게 남게 만들겠다. 그럼 딱 됐지?
그래서 이게 NPR에 대한 계산법. 그러면 NP1은 뭘까요? NP1은 그냥 N하고 끝. NP2는 N-N-1하고 끝. NPN은 자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공식대로라면 n 팩토리얼 하고 밑에 n-n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0 팩토리얼인데 n 팩토리얼이 나와. 근데 NPN은 여기서 계산을 해놨지만 n 팩토리얼이면 말이 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0 팩토리얼은 무조건 1이다라는 결론이 된다네. 희한하네. 물론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입니다. 2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니까 2고요. 3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게 좀 특이하죠.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어쨌든 NP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수면 알겠죠? 조합을 하기 전에 조합이 바로 나오는데 조합을 하기 전에 먼저 수열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조합을 해볼게요. 유형 1번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그냥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 그랬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합이 5의 배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15는 못해도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4, 2, 3 서로 다른 주사위를 했으니까 3, 2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합이 10이 되려면 4, 6, 5, 6, 4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동시에 나올 수 없죠. 5이면서 동시에 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더할 7.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합의 법칙. 별로 어렵지 않죠?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했는데 앞에서도 살짝 그런 느낌이 났지만 경우의 수를 잘 푸는 요령은 그냥 빠르게 나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수면이나 조합을 써서 약간 기술이야. 경우의 수를 세는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상황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빠르게 나열해보면 돼. 나열한다는 게 뭔 소리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2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씩 써보겠다 이거야. z가 제일 큰 숫자니까 z를 제일 크게 넣을 수 있는 게 얼마냐면 6을 넣을 수 있어. 6, 38이니까. 그러면 y는 이제 둘이 더해가지고 2만 맞추면 되는데 y가 1을 넣는 순간 얘가 0이 되죠. 그러면 x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 안 되겠군. 그래서 얘는 5부터 가면. 그러면 둘이 합쳐서 이제 15를 만들어야 돼. 아니, 다시. 얘가 15를 책임졌으니까 둘이 합쳐서 5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2, 1. 요거 가능하네. 그 다음, 얘가 1을 떨어지면. 그러면 얘가 3 하면 되겠죠. 자, 그럼 Z가 5인 동안 다 했고. Z가 4로 바뀌면 12. 얘네 둘이 합쳐서 8 되면 되는데, 얘가 4 하면 얘가 0 되니까 3, 2, 여기 4로 그대로 가고, 2면 이번엔 4. 여기가 1이면 그러면 얘는 6 하고 끝. 이상 없겠지? 자, 더 해봐야 되니까 이번엔 Z를 3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11 돼야 되니 얘는 최대 5까지 가능하네. 그러면 느낌이 이제 이거 보면서 느낌이 있었겠지만 여기는 2씩 커지고 이렇게 얘를 하나씩 줄일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1 하면 여기 9. 그럼 3으로 생기 5일 때가 2개, 4일 때가 3개, 3일 때는 5개가 되네.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그 다음 여기가 2로 떨어지면 6, 14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7은 안 되고 여기 6부터 가능하네. 6부터 가능하면 6이 12에다가 헷갈려. 이거 2부터 가능하고 2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게 1까지 떨어질 테니까 여기도 6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x, y, z 여기가 마지막으로 1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이번에 합쳐서 17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8부터 쭈루루 그럼 이번엔 8개 됐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전체 경우의 수는 2개, 3개, 5개, 6개, 8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 8, 14, 24개가 되겠네. 이렇게 그냥 일일이 써서 푸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푸는 요령이 대부분 이래요. 할 수 있죠? 다음 고백 법칙.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 그러니까 두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공간을 준비해 놓고 10의 자리, 이 앞자리는 홀수래.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1, 3, 5, 7, 9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1의 자리는 소수, 그러면 2, 3, 5, 7까지 네 가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지? 이거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고백 법칙이 되는 거예요. 다음 양의 공약수. 이거는 사실 뭐 고백법칙, 합법칙 이런 게 아니라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 옛날에 그냥 배웠던 거를 쓰세요. 280과 4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죠. 그러면 280, 420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지? 뭐 기억나나? 오랜만에 쓰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4로 하면 되네. 4, 7, 28 4, 1은 4 4, 5, 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7도 되네요. 10 11은 7, 7, 5, 35 5 되네. 5, 20, 5, 35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최대 공약수는 4 곱하기 5 곱하기 7 자, 이게 최대 공약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힌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약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1도 되고 뭐 2도 되고 4도 되고 뭐 이렇게 갈 건데 그렇게 쓰려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쉽게 하는 요령이 있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하나의 표를 만들어. 2가 등장할 수 있고 5가 등장할 수 있고 7이 등장할 수 있는데 2는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가냐면 안 들어가거나 한 번 들어가거나 두 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곱해가지고 숫자를 만들 거야. 5는 0번 들어가거나 한 번 들어가거나 7은 역시 안 들어가거나 한 번 들어가는데 2가 0번, 5도 0번, 7도 0번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1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0, 1, 0 이러면 5 되는 거고 0, 0, 1 이렇게 되면 7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2가지니까 각각 다 곱한 이렇게 고백 법칙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총 12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약수의 최대 개수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지금 고백 다시 이렇게 한 거는 고백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한 건데 과거에 공식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소인수분해 이렇게 해놓으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 1이니까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해서 다 곱해라. 기억나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음 수용도를 이용한다. 수용도라는 건 나뭇가지 모양의 뭐 그림을 말한다 이런 뜻인데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요. 이거 진짜 거의 노가다야. A1, A2, A3, A4를 만드는데 이게 뭔 말이냐? AI는 I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는 1을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1을 쓰지 않겠다. 이 줄은 2 안 쓰고 여기 3안 쓰고 4 안 쓰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쓰는 거예요. 1은 안 쓰겠으니까 여기다 2 써볼게요. 그럼 여기 1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수용도를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2, 1 썼으니까 3 아니면 4인데
여기 세 번째를 3 쓰기로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4되고 무조건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 3 남았으면 1, 4 남았는데 여기다가 1을 쓰면 여기가 무조건 4가 돼야 되니 무조건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겠죠. 여기도 3이 못 오니까 1 오고 3 이게 다네. 그럼 이거 가운데를 맨 앞자리를 다시 맨 앞자리를 3으로 바꾸면 남은 게 1, 2, 4인데 2는 못 오니까 1하고 4밖에 못 가. 일단 둘로 가가지고 그 다음 이제 1, 3을 썼으니까 2, 4가 남았네. 근데 여기다가 2를 쓰면 여기가 4가 되니까 무조건 4, 2 3, 4 들어가고 나면 1, 2가 남았는데 여기는 아무거나 상관없죠? 1도 되고 2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맨 앞자리가 4로 시작하면 1, 2, 3이 남았는데 2 못 오니까 1하고 3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2하고 4인데 2하고 3인데 여기 3 못 오니까 이렇게 되고 얘네는 1, 2 가능하고 이렇게 갔었죠? 이게 바로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요령인데 그냥 다 세란 얘기지. 그래서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 요걸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되게 잘 나오는 멘트야. 외워도 4개짜리 교란순열은 무조건 9개야. 그 다음에 5개짜리 교란순열이 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은데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A1, A2, A3, A4 각각 1, 2, 3, 4라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1자리에는 1이 못 오고 2자리에 2가 못 오고 3자리에 3 못 오고 4 이렇게 자기 자리에는 못 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거를 교란순열이라고 해. 4개, 5개, 6개 계속 확장하면서 셀 수 있는데 이 학교 시험에서는 4개짜리만 거의 나오고 고교과정에서 이것만 나오니까 4개짜리 교란순열은 답이 9개다 그냥 외워두면 엄청 편합니다. 다음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 이게 경우의 수에서 그래도 좀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라는 게 뭔 말이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1개 주든가 1개, 2개 계속 막 다 쓰는 건데 금액은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00원짜리 1개를 주는 경우와 50원짜리 2개를 주는 경우는 방법으로 얘기하면 다른 거지만 금액으로 얘기하면 같은 거야. 그래서 금액의 수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구별짓는 법을 찾는 문제.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칸을 준비해놓고 총 1개가 있으니까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50원짜리는 하나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10원짜리도 2개 있으니까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그러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0에서 4개, 3개 이렇게 갈 거니까 이게 방법의 수. 그러면 8, 38에 24개가 되는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000 한 가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4 빼기 1 한 23이 돼요. 그 다음 금액의 수가 골치 아픈데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보니까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지? 그럼 100원을 만드는 방법. 그냥 100원짜리 1개 주는 경우와 50원짜리 2개 주는 경우에서 2개 있죠. 그 다음 150원을 만드는 경우도 50원짜리 3개 주는 경우가 있고 100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100원짜리 1개 또는 50원짜리 2개. 150원이 되는 경우는 100원 하나, 50원 하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50원짜리 3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개 겹쳤네. 또 있나? 10원짜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뭐 겹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 200원을 주는 방법. 100원짜리 2개를 못 주는구나. 200원 주려면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밖에 없네. 근데 이렇게 크게 나오지.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두 개. 100원은 이렇게 주면 되고 150원 이렇게 주면 되는데 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게 나왔다는 건 110원도 생각해보면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를 줄 수 있고 100원짜리 하나, 아니 50원짜리 두 개, 10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줄 수 있겠지. 그래서 100원, 110원, 당연히 120원 가능하고 150원 가능하고 160원 가능하고 170원 가능하죠. 그래서 총 6개가 똑같은 금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지. 그래서 B는 23에서 6개를 뺀 7개. 두 개 차를 구하려니까 이제 6이 답이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 보듯이 이제 금액을 생각하는 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래서 같은 금액을 빼는 게 원칙이긴 한데 거기다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주어진 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다 써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10원 줄 수 있죠. 20원 줄 수 있죠. 그 다음 30원 안 되고 50원 가능, 60원 가능, 70원 가능. 5개 단위로 끊었을게. 80원 안 되고 100 가능, 110, 120, 150, 160, 170. 그 다음 200원 가능, 210원, 220원 가능, 200, 그 다음 이제 100원짜리하고 550원짜리 두 개 쓴 거야. 200원 넘어갔다는 건. 3개 쓰면 250원 가능하죠. 그 다음 260 가능하고 270 가능하네. 끝. 더 이상은 없겠지? 다 썼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럼 17개. 나왔죠?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야. 다음 도로망 방법수. 이거는 완전 쉽지. A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는데 출발한 C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한 번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B로 갈 때 4가지. 여기서 2개. B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 그 다음 A에서 B로 갈 때 3가지. B에서 C로 갈 때 4가지. 2개 더하면 20개. 이렇게 하면 끝. 쉽죠? 자, 이제 드디어 수열이 나왔네. 잠깐만, 뭐 하나 빠졌네? 오케이, 유형 8. 색칠하는 방법의 수.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순열로 넘어갑니다. 다 경우의 수가 훨씬 많죠, 순열 단어인데.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는 훨씬 유형이 많습니다. 그림을 5개의 영역을 칠하는 거야. 5개의 색연필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 있어.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자, 하나씩 칠하면 돼요.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다 가능하겠죠. B는 얘랑 다르게 칠해야 되니까 4가지. C는 얘와 얘 모두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그럼 D는 2예요? 아니지. D는 C하고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3가지. 얘랑 같아도 됩니다. 마지막 2도 얘네 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역시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540이에요. 쉽지? 다음 이제 순열. 진짜 순열이 시작됩니다. 순열 푸는 방법은 MTR 그걸로 푸는데 몇 가지 이제 외워야 될 패턴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열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걸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쭉 봤겠지만 앞에 121페이지에 있는 A단계 순열 계산하는 법을 꼭 연습을 해보고 와야 돼.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했다 치고 설명할게요. 만약에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121페이지 다 풀어보고 오세요. 자, 순열은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문제 유형이 뻔해가지고 좀 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웃하는 경우였어요. 이웃은 어떻게 하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총 7명이 줄을 쓰는 경우의 수니까 7+7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1학년 3명을 1학년을 이웃한다는 건 이렇게 나란히 앉는 뜻이니까 한 덩어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2학년이 4명이 더 있어요. 그럼 총 5명이 줄 쓰는 경우랑 똑같죠. 그래서 5P5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거는 그냥 5팩토리알이라고 쓸게요. 5명이 다 줄 쓰는 경우에는 5팩토리알. 이게 1학년을 한 덩어리로 치고 2학년 4명 했을 때 경우의 수. 그리고 이 1학년들 셋이서 얘네들끼리 엎치락 뒤치락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명이 줄을 쓰는 경우 3P3. 이제부터 이제 3팩토리라고 이렇게 조금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이웃한 애들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한 덩어리로 치고 먼저 줄을 세운 다음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따로 세준다. 요게 이웃하는 수녀의 수네요.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건 이웃하는 거에 반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이 달라. 이웃하지 않는 거랑 이웃하는 거랑 정확히 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상황동에서 남자 둘 여자 3명을 일렬로 서서 가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라. 그 말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최소한 여자 1명은 들어가 있어야 돼. 2명이 있어도 되죠. 3명이 있어도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세우냐?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먼저 여자를 줄을 세워요. 3명을. 그러면 여자 3명이 줄 쓰는 경우 3팩토리알. 그리고 4개의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 공간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남자를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여기로 끼워 넣으면 남, 여, 남 순서로 가니까 되게 없지. 얘네 둘 하면 남, 여, 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자리 중 2개를 뽑아서 남자 둘을 줄 세운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수년. 남자 셋, 여자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는데 양 끝은 역생. 그러니까 맨 앞에 여, 그리고 총 7명, 맨 뒤에도 여.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먼저 뽑고 나머지를 채워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자 4명 중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5명을 일로로 배치하면 되죠. 가운데 끼워놓으면 되죠. 그러면 끝난 거죠. 간단하지? 사이런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래. 그럼 모음이 2, I, 2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다라는 게 어떻게 되냐는 적어도는 반대 상황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집합으로 얘기하면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가 결국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집합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쉬운데 사건이 결국 집합이야. 그럼 적어도 들어가는 건 여사건인 거라는 뜻이거든? 왜 그런지 봅시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 문제에서 얘기하는 적어도 한쪽 끝이 모음은 이 3가지를 말하는 거지. 적어도 한쪽 끝이.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세는 것보다 전체에서 얘만 빼버리는 게 더 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개가 줄 수 있는 경우니까 6팩토리알에서 빼기. 양쪽 끝이 다 자음인 건 자음이 총 4개 있으니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치하고 가운데 4개 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적어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근데 나는 이것 따로 계산해서 더 할래요. 그래도 돼요. 마음입니다. 다음. 자연수의 개수 정하는 거. 0,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드는데 3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 3의 배수가 좀 골치 아픈데 3의 배수의 특징은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다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뽑아야지 3의 배수가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0, 1, 2 이렇게 3개 뽑으면 더해서 3이죠. 아직 숫자 배열은 안 했어. 그 다음 1, 2, 3도 되고요. 2, 3, 4 되고요. 더 이상 없죠? 그 다음 또 있나? 0, 2, 4 0, 2, 4도 되겠네요. 그리고 더 이상은 없네 진짜로. 그럼 얘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자, 맨 앞자리에는 0을 못 오니까 두 가지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도 0 하나, 0을 이제 껴도 되니까 다시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얘는 맨 앞자리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다 올 수 있으니까 6개. 그럼 얘도 6개, 얘는 4개. 다 더하면 20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수 뽑는 경우의 수. 다음, 사전식 배열. 이거 진짜 골치 아픈데 사전식 배열이 꼭 시험에 하나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야 돼.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몇 번째구나.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은 시작이 이거야. A, B, C, D, E에서 출발한다 이런 뜻이야. 알파벳 순으로 배치하니까. 그 다음은 A, B, C, E, D 이런 순서겠죠.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배치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쟤는 몇 번째 오냐? 그러면 일단 A로 시작하는 애가 다 지나간 후에야 나올 테니 A로 시작하는 애가 여기 뒤에 애들만 줄 서면 되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 개. B로 시작하는 애도 4팩토리얼 개를 지나갈 거야. 근데 C로 시작하는 애가 나왔는데 C, A로 시작하는 애가 다 지나가고 나서 C, B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3팩토리얼. 근데 CB가 나왔고 CB, A, 땡땡 하면 2팩토리얼 하고 CB, A 다음에 B, C, D가 나오는데 얘도 지나가고 나서야 E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먼저 나올 거거든? 끝났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3팩토리얼이 6, 4, 24개 24, 24, 6 그 다음 2, 2, 1 이게 다 지나가고 나서 얘가 나온 거. 그러면 다 더하면 48에다가 56, 58, 59 그 다음 60번째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게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수련은 끝.